고요한 아침, 당신은 무엇과 가장 먼저 마주하십니까? 스마트폰 알람 소리, 밤새 쌓인 메시지, 그리고 세상의 소음들.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세상의 생각들을 빌려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가 담긴 소림사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몸은 마음을 따르고 마음은 의도를 따른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세상의 소음에 길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천년의 지혜가 깃든 그곳에서 내려오는 아침을 여는 아주 특별한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에게 닿기 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5문장. 이것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귀한 지혜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가장 고요한 아침을 위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빛을 등지고 있을 때만 현실처럼 느껴지는 허상이죠. 이 문장을 되뇌는 것은 몸을 돌려 그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앞에서는 그 어떤 거대한 두려움도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려움들은 사나운 맹수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개처럼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꾸물거림, 과도한 생각,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는 모습으로 변장한 채 말이죠. 하지만 아침 가장 먼저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의식은 젖은 찰흙과 같아서 어떤 모양이든 빚어내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때 속삭이는 이내 글자는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당신의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반복하며 두려움이라는 방문객에게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상상 속 위협에 뛰던 심장이 안정을 찾고 마음은 더욱 굳건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나는 나만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일상과 의심, 그리고 무수한 방의 요소들 아래 잠들어 있던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노크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그 문을 두드린다면 언젠가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곳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씨앗조차 자신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야 함을 이미 알고 있듯이 당신의 내면에도 고유한 목적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책이나 직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고 때로는 그 소음 속에서 우리 각자의 고유한 색깔과 향기가 묻혀버리곤 합니다. 나는 나만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소음을 꿰뚫고
나는 무작위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안개 속의 나침반처럼 가야 할 모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방향을 느끼게 해줍니다. 당신의 소명은 늘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정한 말이 필요한 이에게 건네는 친절한 음성 속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꾸준함 속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속에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이 아침의 의식은 바로 그 의미 있는 순간들을 알아차리게 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에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표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셋째, 나는 어제의 나보다 강하다. 이 말은 단순히 당신을 응원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늘 시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승리하거나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아무도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 문장을 통해 당신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덧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상실, 실수와 의심의 순간들을 모두 짊어지고도 당신은 계속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자신이 이뤄낸 성장보다는 여전히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집중하려 합니다. 나는 어제의 나보다 강하다는 말은 바로 그 부정적인 패턴을 끊어내는 선언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것, 감정적인 반응 대신 침착함을 선택한 것, 멈추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내디딘 것. 이 모든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성장을 이룹니다. 이 문장은 그 순간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강함이란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움직임 속에서 조용히 쌓인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당신이 어떠했든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페이지가 쓰이고 새로운 겹이 쌓이며 당신은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 숨쉬고 서 있으며 이 문장을 말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식입니다. 넷째, 오늘 하루는 나의 책임이다. 이 문장은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말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 놓인 몇 시간,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 그리고 삶이 던지는 질문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나 외부 환경이 당신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게 됩니다. 날씨나 교통체증, 타인의 기분 같은 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망칠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내면은 고요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을 외부로 떠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이끌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책임감이 자유가 되는 순간 당신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더 신중하게 고르고 시간을 더 명확하게 지키며 불필요한 방해 요소들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루가 생존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메아리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를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명료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주권의 행사가 당신의 하루 전체가 펼쳐지는 방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평온함이 나의 본성이다. 이 네 단어는 당신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자리로 당신을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나 평온함이 성공한 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소음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평온함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본래의 상태라는 것을, 온갖 생각과 감정의 먼지 아래에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것은 밖에서 평화를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고 내면으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바람이 멎으면 물이 맑아지듯 생각의 소음이 가라앉으면 당신 본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문장을 속삭일 때 당신의 몸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숨이 느려지고 가슴에 긴장이 풀리며 잠시 전에는 없던 고요한 틈이 생겨납니다. 이 지혜는 당신이 소음 속으로, 복잡한 인간관계 속으로, 갈등의 순간 속으로 평온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는 당신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 무엇을 품기로 선택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이 나의 본성이다 라는 말은 나는 나의 스트레스가 아니다, 나는 나의 불안이 아니다,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아래에는 온전하고 고요하며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그 자리에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평온함을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춥니다.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5문장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이 짧은 문장들을 의식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은 흐트러진 당신의 내면을 다시 조율하는 행위입니다. 의사가 몸을 위해 약을 처방하듯 이 단어들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보약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 당신에게는 거대한 산도, 완벽한 고요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멈추어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 5문장을 스스로에게 들려줄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의 첫 번째 전투는 언제나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5문장을 통해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당신의 삶이 고요하고 단단하게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아침은 당신이 하루를, 그리고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모습을 빚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문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완벽함이 아닌 현존을 선택하십시오. 방황하기 전에 마음을 이끌고 굳어지기 전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당신의 몸이 안전하고 강하며 꾸준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진정한 변화는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향하는 조용한 혁명처럼 시작될 것입니다. 고요한 아침, 당신은 무엇과 가장 먼저 마주하십니까? 스마트폰 알람 소리, 밤새 쌓인 메시지, 그리고 세상의 소음들.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세상의 생각들을 빌려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가 담긴 소림사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몸은 마음을 따르고 마음은 의도를 따른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세상의 소음에 길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천년의 지혜가 깃든 그곳에서 내려오는 아침을 여는 아주 특별한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에게 닿기 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5문장. 이것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귀한 지혜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가장 고요한 아침을 위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빛을 등지고 있을 때만 현실처럼 느껴지는 허상이죠. 이 문장을 되뇌는 것은 몸을 돌려 그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앞에서는 그 어떤 거대한 두려움도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려움들은 사나운 맹수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개처럼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꾸물거림, 과도한 생각,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는 모습으로 변장한 채 말이죠. 하지만 아침 가장 먼저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의식은 젖은 찰흙과 같아서 어떤 모양이든 빚어내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때 속삭이는 이내 글자는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당신의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반복하며 두려움이라는 방문객에게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상상 속 위협에 뛰던 심장이 안정을 찾고 마음은 더욱 굳건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나는 나만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일상과 의심, 그리고 무수한 방해 요소들 아래 잠들어 있던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노크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그 문을 두드린다면 언젠가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곳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씨앗조차 자신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야 함을 이미 알고 있듯이 당신의 내면에도 고유한 목적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책이나 직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고 때로는 그 소음 속에서 우리 각자의 고유한 색깔과 향기가 묻혀버리곤 합니다. 나는 나만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소음을 꿰뚫고 나는 무작위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안개 속의 나침반처럼 가야 할 모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방향을 느끼게 해줍니다. 당신의 소명은 늘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정한 말이 필요한 이에게 건네는 친절한 음성 속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꾸준함 속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속에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이 아침의 의식은 바로 그 의미 있는 순간들을 알아차리게 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에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표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셋째, 나는 어제의 나보다 강하다. 이 말은 단순히 당신을 응원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늘 시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승리하거나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아무도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 문장을 통해 당신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덧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상실, 실수와 의심의 순간들을 모두 짊어지고도 당신은 계속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자신이 이뤄낸 성장보다는 여전히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집중하려 합니다. 나는 어제의 나보다 강하다는 말은 바로 그 부정적인 패턴을 끊어내는 선언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것, 감정적인 반응 대신 침착함을 선택한 것, 멈추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내디딘 것. 이 모든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성장을 이룹니다. 이 문장은 그 순간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강함이란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움직임 속에서 조용히 쌓인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당신이 어떠했든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페이지가 쓰이고 새로운 겹이 쌓이며 당신은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 숨쉬고 서 있으며 이 문장을 말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식입니다. 넷째, 오늘 하루는 나의 책임이다. 이 문장은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말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 놓인 몇 시간,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 그리고 삶이 던지는 질문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나 외부 환경이 당신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게 됩니다. 날씨나 교통체증, 타인의 기분 같은 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망칠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내면은 고요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을 외부로 떠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이끌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책임감이 자유가 되는 순간 당신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더 신중하게 고르고 시간을 더 명확하게 지키며 불필요한 방해 요소들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루가 생존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메아리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를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명료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주권의 행사가 당신의 하루 전체가 펼쳐지는 방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평온함이 나의 본성이다. 이 네 단어는 당신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자리로 당신을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나 평온함이 성공한 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소음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평온함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본래의 상태라는 것을, 온갖 생각과 감정의 먼지 아래에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것은 밖에서 평화를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고 내면으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바람이 멎으면 물이 맑아지듯 생각의 소음이 가라앉으면 당신 본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문장을 속삭일 때 당신의 몸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숨이 느려지고 가슴에 긴장이 풀리며 잠시 전에는 없던 고요한 틈이 생겨납니다. 이 지혜는 당신이 소음 속으로, 복잡한 인간관계 속으로, 갈등의 순간 속으로 평온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는 당신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 무엇을 품기로 선택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이 나의 본성이다 라는 말은 나는 나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는 나의 불안이 아니다,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아래에는 온전하고 고요하며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그 자리에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평온함을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춥니다.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5문장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이 짧은 문장들을 의식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은 흐트러진 당신의 내면을 다시 조율하는 행위입니다. 의사가 몸을 위해 약을 처방하듯 이 단어들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보약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 당신에게는 거대한 산도, 완벽한 고요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멈추어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 5문장을 스스로에게 들려줄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의 첫 번째 전투는 언제나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5문장을 통해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당신의 삶이 고요하고 단단하게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아침은 당신이 하루를, 그리고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모습을 빚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문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완벽함이 아닌 현존을 선택하십시오. 방황하기 전에 마음을 이끌고 굳어지기 전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당신의 몸이 안전하고 강하며 꾸준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진정한 변화는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향하는 조용한 혁명처럼 시작될 것입니다. 고요한 아침, 당신은 무엇과 가장 먼저 마주하십니까? 스마트폰 알람 소리, 밤새 쌓인 메시지, 그리고 세상의 소음들.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세상의 생각들을 빌려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가 담긴 소림사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몸은 마음을 따르고 마음은 의도를 따른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세상의 소음에 길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천년의 지혜가 깃든 그곳에서 내려오는 아침을 여는 아주 특별한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에게 닿기 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5문장. 이것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귀한 지혜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가장 고요한 아침을 위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빛을 등지고 있을 때만 현실처럼 느껴지는 허상이죠. 이 문장을 되뇌는 것은
몸을 돌려 그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앞에서는 그 어떤 거대한 두려움도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려움들은 사나운 맹수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개처럼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꾸물거림, 과도한 생각,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는 모습으로 변장한 채 말이죠. 하지만 아침 가장 먼저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의식은 젖은 찰흙과 같아서 어떤 모양이든 빚어내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때 속삭이는 이내 글자는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당신의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반복하며 두려움이라는 방문객에게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상상 속 위협에 뛰던 심장이 안정을 찾고 마음은 더욱 굳건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나는 나만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일상과 의심, 그리고 무수한 방의 요소들 아래 잠들어 있던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노크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그 문을 두드린다면 언젠가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곳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씨앗조차 자신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야 함을 이미 알고 있듯이 당신의 내면에도 고유한 목적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책이나 직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고 때로는 그 소음 속에서 우리 각자의 고유한 색깔과 향기가 묻혀버리곤 합니다. 나는 나만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소음을 꿰뚫고 나는 무작위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안개 속의 나침반처럼 가야 할 모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방향을 느끼게 해줍니다. 당신의 소명은 늘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정한 말이 필요한 이에게 건네는 친절한 음성 속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꾸준함 속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속에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이 아침의 의식은 바로 그 의미 있는 순간들을 알아차리게 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에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표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셋째, 나는 어제의 나보다 강하다. 이 말은 단순히 당신을 응원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늘 시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승리하거나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아무도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 문장을 통해 당신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덧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상실, 실수와 의심의 순간들을 모두 짊어지고도 당신은 계속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자신이 이뤄낸 성장보다는 여전히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집중하려 합니다. 나는 어제의 나보다 강하다는 말은 바로 그 부정적인 패턴을 끊어내는 선언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것, 감정적인 반응 대신 침착함을 선택한 것, 멈추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내디딘 것. 이 모든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성장을 이룹니다. 이 문장은 그 순간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강함이란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움직임 속에서 조용히 쌓인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당신이 어떠했든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페이지가 쓰이고 새로운 겹이 쌓이며 당신은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 숨쉬고 서 있으며 이 문장을 말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식입니다. 넷째, 오늘 하루는 나의 책임이다. 이 문장은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말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 놓인 몇 시간,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 그리고 삶이 던지는 질문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나 외부 환경이 당신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게 됩니다. 날씨나 교통체증, 타인의 기분 같은 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망칠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내면은 고요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을 외부로 떠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이끌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책임감이 자유가 되는 순간 당신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더 신중하게 고르고 시간을 더 명확하게 지키며 불필요한 방해 요소들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루가 생존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메아리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를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명료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주권의 행사가 당신의 하루 전체가 펼쳐지는 방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평온함이 나의 본성이다. 이 네 단어는 당신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자리로 당신을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나 평온함이 성공한 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소음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평온함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본래의 상태라는 것을, 온갖 생각과 감정의 먼지 아래에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것은 밖에서 평화를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고 내면으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바람이 멎으면 물이 맑아지듯 생각의 소음이 가라앉으면 당신 본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문장을 속삭일 때 당신의 몸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숨이 느려지고 가슴에 긴장이 풀리며 잠시 전에는 없던 고요한 틈이 생겨납니다. 이 지혜는 당신이 소음 속으로, 복잡한 인간관계 속으로, 갈등의 순간 속으로 평온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는 당신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 무엇을 품기로 선택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이 나의 본성이다 라는 말은 나는 나의 스트레스가 아니다, 나는 나의 불안이 아니다,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아래에는 온전하고 고요하며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그 자리에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평온함을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춥니다.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5문장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이 짧은 문장들을 의식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은 흐트러진 당신의 내면을 다시 조율하는 행위입니다. 의사가 몸을 위해 약을 처방하듯 이 단어들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보약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 당신에게는 거대한 산도, 완벽한 고요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멈추어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 5문장을 스스로에게 들려줄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의 첫 번째 전투는 언제나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5문장을 통해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당신의 삶이 고요하고 단단하게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아침은 당신이 하루를 그리고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모습을 빚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문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완벽함이 아닌 현존을 선택하십시오. 방황하기 전에 마음을 이끌고 굳어지기 전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당신의 몸이 안전하고 강하며 꾸준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진정한 변화는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향하는 조용한 혁명처럼 시작될 것입니다. 고요한 아침, 당신은 무엇과 가장 먼저 마주하십니까? 스마트폰 알람 소리, 밤새 쌓인 메시지, 그리고 세상의 소음들.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세상의 생각들을 빌려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가 담긴 소림사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몸은 마음을 따르고 마음은 의도를 따른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세상의 소음에 길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천년의 지혜가 깃든 그곳에서 내려오는 아침을 여는 아주 특별한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에게 닿기 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5문장. 이것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귀한 지혜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가장 고요한 아침을 위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빛을 등지고 있을 때만 현실처럼 느껴지는 허상이죠. 이 문장을 되뇌는 것은 몸을 돌려 그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앞에서는 그 어떤 거대한 두려움도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려움들은 사나운 맹수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개처럼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꾸물거림, 과도한 생각,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는 모습으로 변장한 채 말이죠. 하지만 아침 가장 먼저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의식은 젖은 찰흙과 같아서 어떤 모양이든 빚어내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때 속삭이는 이내 글자는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당신의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반복하며 두려움이라는 방문객에게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상상 속 위협에 뛰던 심장이 안정을 찾고 마음은 더욱 굳건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나는 나만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일상과 의심, 그리고 무수한 방의 요소들 아래 잠들어 있던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노크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그 문을 두드린다면 언젠가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곳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씨앗조차 자신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야 함을 이미 알고 있듯이 당신의 내면에도 고유한 목적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책이나 직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고 때로는 그 소음 속에서 우리 각자의 고유한 색깔과 향기가 묻혀버리곤 합니다. 나는 나만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소음을 꿰뚫고 나는 무작위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안개 속의 나침반처럼 가야 할 모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방향을 느끼게 해줍니다. 당신의 소명은 늘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정한 말이 필요한 이에게 건네는 친절한 음성 속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꾸준함 속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속에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이 아침의 의식은 바로 그 의미 있는 순간들을 알아차리게 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에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표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셋째, 나는 어제의 나보다 강하다. 이 말은 단순히 당신을 응원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늘 시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승리하거나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아무도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 문장을 통해 당신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덧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상실, 실수와 의심의 순간들을 모두 짊어지고도 당신은 계속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자신이 이뤄낸 성장보다는 여전히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집중하려 합니다. 나는 어제의 나보다 강하다는 말은 바로 그 부정적인 패턴을 끊어내는 선언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것, 감정적인 반응 대신 침착함을 선택한 것, 멈추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내디딘 것. 이 모든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성장을 이룹니다. 이 문장은 그 순간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강함이란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움직임 속에서 조용히 쌓인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당신이 어떠했든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페이지가 쓰이고 새로운 겹이 쌓이며 당신은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
숨쉬고 서 있으며 이 문장을 말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식입니다. 넷째, 오늘 하루는 나의 책임이다. 이 문장은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말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 놓인 몇 시간,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 그리고 삶이 던지는 질문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나 외부 환경이 당신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게 됩니다. 날씨나 교통체증, 타인의 기분 같은 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망칠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내면은 고요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을 외부로 떠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이끌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책임감이 자유가 되는 순간 당신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더 신중하게 고르고 시간을 더 명확하게 지키며 불필요한 방해 요소들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루가 생존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메아리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를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명료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주권의 행사가 당신의 하루 전체가 펼쳐지는 방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평온함이 나의 본성이다. 이 네 단어는 당신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자리로 당신을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나 평온함이 성공한 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소음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평온함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본래의 상태라는 것을, 온갖 생각과 감정의 먼지 아래에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것은 밖에서 평화를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고 내면으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바람이 멎으면 물이 맑아지듯 생각의 소음이 가라앉으면 당신 본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문장을 속삭일 때 당신의 몸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숨이 느려지고 가슴에 긴장이 풀리며 잠시 전에는 없던 고요한 틈이 생겨납니다. 이 지혜는 당신이 소음 속으로, 복잡한 인간관계 속으로, 갈등의 순간 속으로 평온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는 당신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 무엇을 품기로 선택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이 나의 본성이다 라는 말은 나는 나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는 나의 불안이 아니다,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아래에는 온전하고 고요하며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그 자리에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평온함을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춥니다.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5문장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이 짧은 문장들을 의식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은 흐트러진 당신의 내면을 다시 조율하는 행위입니다. 의사가 몸을 위해 약을 처방하듯
이 단어들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보약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 당신에게는 거대한 산도, 완벽한 고요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멈추어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 5문장을 스스로에게 들려줄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의 첫 번째 전투는 언제나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5문장을 통해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당신의 삶이 고요하고 단단하게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아침은 당신이 하루를, 그리고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모습을 빚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문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완벽함이 아닌 현존을 선택하십시오. 방황하기 전에 마음을 이끌고 굳어지기 전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당신의 몸이 안전하고 강하며 꾸준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진정한 변화는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향하는 조용한 혁명처럼 시작될 것입니다. 고요한 아침, 당신은 무엇과 가장 먼저 마주하십니까? 스마트폰 알람 소리, 밤새 쌓인 메시지, 그리고 세상의 소음들.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세상의 생각들을 빌려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가 담긴 소림사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몸은 마음을 따르고 마음은 의도를 따른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세상의 소음에 길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천년의 지혜가 깃든 그곳에서 내려오는 아침을 여는 아주 특별한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에게 닿기 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5문장. 이것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귀한 지혜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가장 고요한 아침을 위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빛을 등지고 있을 때만 현실처럼 느껴지는 허상이죠. 이 문장을 되뇌는 것은 몸을 돌려 그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앞에서는 그 어떤 거대한 두려움도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려움들은 사나운 맹수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개처럼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꾸물거림, 과도한 생각,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는 모습으로 변장한 채 말이죠. 하지만 아침 가장 먼저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의식은 젖은 찰흙과 같아서 어떤 모양이든 빚어내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때 속삭이는 인의 글자는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당신의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반복하며 두려움이라는 방문객에게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상상 속 위협에 뛰던 심장이 안정을 찾고 마음은 더욱 굳건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나는 나만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일상과 의심, 그리고 무수한 방해 요소들 아래 잠들어 있던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노크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그 문을 두드린다면 언젠가 그 문은 반드시